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와 백제가 어떻게 문화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삼국시대 역사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멸망과 문화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백제가 멸망하게 된 역사를 말할 거예요. 백제가 멸망하게 된 역사는 아무래도 좀 슬프겠죠. 그래서 그 신라와 당나라가 그 당시에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신라는 모두 한반도를 내가 다 통일해 보겠다. 고구려, 백제 다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침 성왕이 죽으면서 이제 백제가 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형세를 취하게 돼요. 백제는 더 세지지 못하고 계속 약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아직도 좀 셌어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백제를 먼저 때리고 싶은 거죠. 백제를 먼저 진압을 해서 백제를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의 군사와 함께 고구려를 가서 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제를 먼저 신라와 당, 나당 연합군이라고 하는데 신라와 당, 나당 연합군이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벌포라는 곳에서 소정방이라는 당나라 장군한테 그 패배를 하게 되고, 또 황산벌에서 신라의 김유신 장군한테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백제가 점점 그 승기가 신라와 당나라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제는 이제 우린 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 그리고 의자왕이라는 분이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군대도 너무나 약했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어쩔 수 없이 내주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라가 멸망하게 된 거에는 재밌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 의자왕이라는 그 신라가 아니라 백제가 멸망하게 된 거에는 아주 재밌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굉장히 방탕한, 즉 여자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음식을 매일 먹고 음식 많이 먹고 파티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니까 국가의 그런 정치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망하고 있는지를 신경 안 쓰고 자기가 놀고 싶은 것만 놀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지 못한 왕이죠. 그래서 그런 왕이니까 이제 막 파티를 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궁녀를 데리고 매일 파티를 벌이고 연회를 벌이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리는 없죠. 그래서 망한 거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백제가 그렇게 신라와 당나라한테 패배해서 신라의 땅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곳에 원래 백제에 있던 그 의자왕의 궁녀들 3,000명이 다들 그 낙화암이라는 그런 바위에서 떨어져서 3,000명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설화가 전해져 옵니다. 사실은 아니라고 하고요. 3,000명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의자왕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좀 슬픈 역사이기도 하죠. 어쨌든 백제의 그 궁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설화니까요. 그리고 낙화암이 실제로 그 백제 지방 그쪽에 원래 백제가 있던 곳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쪽 그 부여 공주 그쪽으로 갈 그런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셔서 낙화암, 여기가 그 백제가 멸망해서 의자왕의 궁녀들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져 오는 곳이구나 하고 그렇게 보셨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백제의 문화로 가볼 텐데요. 이제 백제의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화는 백제의 박사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박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학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못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가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가 되고, 그 이후에 대학원 이후의 과정을 더하면 박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사 제도가 백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제에는 박사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즉 백제는 각종 박사를 두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무언가를 배우기 쉽게 하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의 종류는 오경 박사가 있고요, 역 박사가 있고, 또 의 박사가 있는데, 오경 박사는 유교, 그리고 의 박사는 의사, 그리고 역 박사는 별들과 점을 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 거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국가가 그런 걸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인을 가진 그런 문화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들과 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제라는 나라도 그런 구분이 있었던 나라였다. 그래서 굉장히 선진적인 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제의 역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인데요. 모두 고려시대에 쓰여진 역사서예요. 하지만 백제에도 역사서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흥이 쓴 서기라는 책이죠. 아쉽게도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이게 있었다면 백제사를 훨씬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삼국시대의 역사서는 이 고흥의 서기 말고 고구려 사람이 쓴 것도 있고 신라 사람이 쓴 것도 있는데, 그게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삼국시대 역사를 우리가 아주 정확히는 파악하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라는 고구려 시대에 쓰여진 역사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대의 것이 발견되면 훨씬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백제의 불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백제의 불교는 이제 친유왕이라는 왕이 국가적으로 수용을 했다고 아까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친유왕이 그 영토가 넓어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더 잘 통치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종교를 바라보고 내가 부처니까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불교를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무왕 같은 경우는 이 불교를 계속 받아들인 그 전통을 이어가서 그 미륵사라는 절을 세우게 되고, 또 마의 열의 삼존상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불상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그 백제 사람들이 이러한 불교를 얼마나 잘 숭상하고 그런 백제 사람들의 생활 속속들이 불교 문화가 들어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백제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도 굉장히 유행하고 도교도 많이 따랐는데요.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가 굉장히 넓게 퍼지게 되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걸 볼 수 있는 거로는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연꽃도 있고 동황이 위에 올라가 있고요. 잘 보시면, 그리고 용도 있고 뭐 신선과 구름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도교적인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도교가 뭐냐면 그 산에 신선이 있다고 믿고 자연에 모두 신이 깃들어져 있고 산신령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뭔가 신이 된다, 뭐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도수를 써서 마법을 쓰고 손오공에 나오는 그런 게 모두 도교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신선들, 그리고 막 구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백제가 도교도 또한 굉장히 불교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유적을 통해서. 그리고 도교가 불교만큼 중요했습니다. 또한 백제의 무덤 양식이 있는데, 이 사진은 잘못 들어갔네요. 백제의 무덤 양식은 초반에는 그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쌓아서 만든 그런 무덤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고구려에서 온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온 나라구나, 그래서 온조왕이 고구려로부터 온 고주몽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구려의 양식인 돌무지 무덤의 양식을 따랐지만 그 후기로 가면서 중국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많이 했다고 했죠. 그 무령왕 같은 경우 중국 남조와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했다고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과 함께 그래서 후기로 갈수록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벽돌을 쌓아서 만든 그런 양식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령왕릉 같은 경우가 그 무령왕이 굉장히 활발하게 중국과 교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무령왕릉은 그 벽돌 무덤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세운 그런 무덤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제의 문화, 그리고 백제가 어떻게 멸망했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재미있는 그리고 조금 슬픈 그런 설화인 낙황에 얽혀진 그 의자왕과 삼천궁녀에 대한 그런 것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